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관입니다. 오늘 정신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 발언의 사과 요청, 김문수 학계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된 뒤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김 장관의 일제시대 국적 발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 끝에 파행이 됐습니다. 김 장관이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망언으로 기본적 역사 인식도 부재한 후보자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 사과 표명을 받아달라라고 이제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에게 요구를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김문수 장관은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마무리되지 못한 점은 정중히 사과드린다. 국적 발언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말을 주고받으면 끝이 없다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학계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김문수 장관 본인이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야당 의원들이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사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사퇴를 하면 될 일입니다. 이런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일본의 식민사관 그리고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그리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장관이 됩니까? 일본 가서 장관을 하면 되죠. 일본에서 뭐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과 우리나라가 병합이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 선조들은 끝까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죠. 일본은 그저 군대를 앞세워 우리나라에 강제로 주둔하고 점령하고 착취하고 약탈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일본이라는 나라에 흡수되거나 편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선조들의 일제강점기 국적이 일본이 됩니까?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네 집에 깡패들이 찾아가서 쇠파이프와 강목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강제로 점령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그 집은 누구 집입니까? 깡패 집입니까? 아니죠. 김문수 장관 집이죠. 본인 집으로 비유를 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이만해도 남의 일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요. 다음 기사 윤 대통령 한동훈 측 빼고 만찬 친한계 최고위원 연락 못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은 제외한 채 일부 최고위원과 수도권 중진 의원들을 관저로 불러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오늘 윤 대통령 초청 만찬과 관련해서 저는 안 갔다. 연락받지 못했다. 한 대표에도 연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친한동훈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참석자가 아니다라고 했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통령과 정치인, 단체장들과의 만남은 그동안에도 자주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추석 이후로 연기를 했는데 추석을 앞두고 친한동훈계를 제외한 만찬이 이뤄진 데 대해서 의료 개혁 문제 등을 두고 당정 갈등의 여파가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참 너무 속된 말로 짜친 겁니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그리고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은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만 불러서 만찬을 했다. 자,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삐져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 못해서 아집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 거는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틀렸어도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의사들과 힘겨루기를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건드리고 있단 말이죠. 의료 파업 관련해서 자꾸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심기를 툭툭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파업 같이 큰 사안 말고 자잘한 것도 건드리죠. 예를 들면 추석 선물 같은 거 대통령실에서는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추석 선물을 보냈는데 거부를 당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추석 선물 보내지 않겠다. 대신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속을 이런 것들이 다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삐진 거죠 지금. 그래서 자꾸 이러는 건데 한동훈 대표와의 만찬은 추석 이후로 미루고 다른 사람들과는 만찬을 잡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기자들에게 일일이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까지 정치인들이나 단체장들과 만남을 많이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다 뭡니까? 만찬 아니에요. 국민들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모르는 만찬을 수도 없이 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뭐 정책적인 토론을 했겠습니까? 정말 서글픈 일이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엔 만찬 아닙니까? 참 세금이 아깝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금투세 반대 여론 진성준 기득권자들 개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 댓글이 이렇게 1만 3천여 개가 달렸다라는 거죠. 주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라는 내용의 댓글인데 금투세 정책에 반대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뭐 시행 입장을 밝힌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경질하라, 뭐 이런 댓글도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세 기준을 5천에서 1억 원으로 늘리자, 여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도입 등 이런 것들을 전제로 이제 금투세 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금투세 관련 영상 지난번에 올렸다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블로그에도 이제 1만 3천여 개 댓글이 달렸다라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리죠. 이게 의견이 뭐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금투세 좀 폐지를 주장을 하는 거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좀 계속해서 이제 금투세 시행을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무엇을 지적을 하고 싶냐면 금투세를 지금 무조건 폐지해야 돼. 아니야. 무조건 밀어붙여야 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거를 악용을 해서 민주당이 마침 개인 투자자들이나 주식시장을 고려하지 않는 듯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 것. 그리고 금투세 자체가 무조건 악법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는 것, 대중을. 이런 걸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영상도 제대로 보지 않고 악플을 달고 그러니까 뭐 욕설과 비난, 뭐 인신공격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금투세 장단점이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액 자산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아니다. 주식시장에 침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금투세는 아예 폐지를 해버려야 된다.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더 피해를 볼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플 이렇게 다시는 분들 무조건 욕만 하고 무조건 인신공격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니까 토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금투세가 시행이 안 된 거잖아요. 금투세가 시행이 됐고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난리가 나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안 돼. 세금 물려야 돼.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시행을 하기로 한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를 시킨 거잖아요. 이제는 예정대로 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 폐지를 할 건지 아니면 과세 기준을 좀 상향한다든지 이렇게 수정을 할 건지 사회적 담론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근데 계속 한동훈 대표는 이때다 싶어서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금투세 폐지해야 돼. 외국인 투자자들 다 빠져나갈 거야. 주식시장 침체될 거야. 이런 식으로만 무조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이런 어떤 악의적인 정치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이 프레임 이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투세를 무조건 민주당에서 시행을 하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도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네가 금투세를 아냐 공부를 해봤냐 뭐 주식 투자를 했냐 민주당 편만 드냐 모르면 공부를 해라. 여러분들 악플만 달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을 좀 제대로 한번 보시고 제가 민주당일지언정 무조건적으로 정말 무지성으로 민주당만 옹호하지 않습니다. 금투세라는 거를 저는 지금 폐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것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나 다만 이것을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금투세라는 것은 금투세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은 다 반대 급부가 있는 것이고 장단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담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하는 이 과정인 건데 무조건 뭐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시행하자는 거냐 국민의힘은 폐지하자고 하니까 민주당이 악법을 계속 주장하는 거네 이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수시 접수 의정협의 난항 예상 대한의사협회 여야의장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년과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의 증원 계획을 처리하고 2027학년부터 논의를 하자라는 거죠. 증원 논의에 저희는 참여할 생각이 없고 25년도가 해결이 안 되면 26년도는 줄여야 될 판이다. 협의체를 어떻게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겠냐. 일단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2026학년도 증원안부터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정부 여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를 한 셈이죠. 문제는 이미 1,509명이 늘어난 내년도 입시가 지난 7월 재외국민 전형으로 시작이 됐고 당장 오늘부터는 수시 모집 절차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를 근거로 내년도 의대 증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여야 의장 협의체 결국에 대한의사협회는 참여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협상 테이블에 아예 나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사들과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가 특정 집단과 이렇게 해서 계속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게 이게 옳은 현상입니까? 정부의 존재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미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 수시 모집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그 후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대한의사협회는 무조건 의대 증원은 안 된다라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협상 자체가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늦었어요. 진지게 협의체를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민들의 피해만 커지죠. 추석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사망자가 정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추석 때 의료 공백 어떻게 메꿀 거예요? 아니 정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정당들이 오히려 정부와 의사협회를 중재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지금 맞습니까? 대통령실은 지금 의사협회는 빼고 그냥 협의체를 진행해도 된다. 여야정만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5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걸 건드려버리면 또 수험생들 대혼란이 오죠. 그러면 26년도 의대 증원을 영명으로 할 거냐라니까 이제 정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의사들이 근거를 갖고 와라. 그러면 논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이래버리면 의료계에서 참여를 하고 싶어집니까? 이미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의료 개혁은 실패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 정도까지 피해를 보는 거면은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본인들이 생각해낸 막무가내식 이런 식의 대책 없는 힘겨루기가 실패를 한 거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좀 자존심을 내려놔야죠. 그게 진정한 집정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재광TV 오늘의 정치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 한번 보내시고요. 마재광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